이번 코인 의혹을 과거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고 한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국 수호, 남국 수호, 바로 장외 여론전입니다. 내가 신당이라도 해서 김남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들이 길게 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길인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제가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니네들이 펄펄 뛴다고 내가 할 걸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난리구나. 김남국은 얼마나 아플까. 손혜원 신당 응원합니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슨 신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나 광주에서 의원시키겠다? 정치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면 이분이 일할까? 손혜원 전 의원이 연일 저 김남국 의원 살리기 프로젝트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신당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네요. 아마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요. 지금 이제 그 손혜원 전 의원도요. 1심에서는 이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었어요. 부패방지법하고 그다음에 그 실명법 있잖아요. 목포의 땅이요. 물론 이게 항소심부터는 뭐 부패방지는 이제 무죄가 되고 실명법으로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옛날에 아마 이게 실명법에 어겼다 이러면 이게 전 재산을 헌납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직 헌납했다는 이야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분도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조카 명예로 이게 실명법 이런 이게 범죄 전과자입니다. 이런 분이 신당을 만들어서 한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아마 이제 이럴 거예요. 이분들의 뜻은 지금 이게 선거제도가 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처럼 하면 최악의 뭐 비례대표 몇 석은 얻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이런 이게 1, 2심에 유죄가 나온 사람 중에 출마할 만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 이분은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조국 전 장 아들 그것 때문에. 근데 집행유예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 있고 지금 재판 중에 공천이 안 되면 신당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다음에 또 말씀하십시오. 윤미향 의원. 이분들에게 그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나왔는데 항소심 중입니다. 공천이 안 되면 또 신당 갈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아마 이게 그 손혜원 의원은 이런 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끌어모으면 조국 전 장관을 앞에 내세우고 본인, 김남국, 윤미향, 최강욱 이런 분들에게 모으면 야 우리가 이게 진보층에 몇 석 안 되겠나 이런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건 이게 헛된 꿈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요 아마 이게 비례위성정당을 못하게 선거법을 지금 개정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게 저는 위성정당 이거는 막아야 된다 봅니다. 저희가 손혜원 전 의원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 제작진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직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이걸 또 다 고지고대로 전해야 되냐. 근데 다음 화면도 좀 저도 고민이 깊었는데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 검약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남국 버벅인 거 아니라 투자한 것이다. 수도자도 스님도 신부도 아닌데 진보는 돌 몰면 안 되는가. 근데 그래도 한번 이 죄를 짚어보고 싶었던 나름의 이유는 그만큼 현실 감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혹은 누군가가 봤을 때 너무 동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신부님한테 정치에 있어서의 현실 감각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건 정치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 한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늘 저런 분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꼭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보면 늘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는 저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 기여하는 면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 외에 정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나와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과거에 옥중 당선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저런 신부 같은 저런 주장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 한 분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저런 식으로 옹호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과연 몇 %가 저 신부님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성직자가 아닌데 왜 돌을 던지고 비판을 받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건 여기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목소리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수렁에 빠지겠죠. 분명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간이 이제 흘러오고 이런 건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드신 회초리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사례도 좀 있더라고. 최근에 한글보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 소속의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항의 문자 전화 폭탄은 물론이고 커뮤니티에는 교통사고 났는데 잘 다쳤다는 글이 올라와서 섬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들 얘기. 왜 김남국 의원만 괴롭히는 거야?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정의국 의원 사재단의 신부 개딸들 뭔가 도가 넘은 것 아니냐. 이게 뭔가 본질을 흐려뜨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저런 목소리들이 다수는 아닌 거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비판도 많이 받는 건데 저 목소리 정도에 뭐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쓴소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비판받을 각오는 좀 하고 해야 된다 생각된다. 그래서 그게 불법의 영역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쓴소리가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 손혜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유튜버로서 또 관심을 끄는 게 또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뭐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도부의 얘기들이라든가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외 옹호전, 여론전, 코인 의혹이 그만큼 뜨겁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주제 조국 사태와 김남국 의원 의혹을 비교하고 국회 바깥 얘기를 좀 해봤다면요.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